지난주에는 저희가 엠번방 사태에 대해서 계속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주는 그 엠번방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좀 주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김한 기자가 짧게 얘기했었는데, 조주빈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어쨌든 징계를 대부분 받은 상황이어서 대법원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주요하게 43년을 받았고, 15년, 12년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들이 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다른 징계들에 비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인격살인인데, 이 정도는 이건 너무 덜한 징계다, 더 많이 받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취재했던 두 기자님들은 그때 받았던 형량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주시죠. 네. 형량에 대한 감각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쵸. 저는 적어도 어쨌든 조주빈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이렇게 중형을 받은 건 첫 사례였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가능하게 한 이제 혐의가 범죄단체 조직 혐의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범죄가 단순히 그냥 개인의 그냥 일탈이 아니라 진짜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이제 조직적으로 다 발전을 했다. 그쵸.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한 범죄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에는 그 징역 42년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 물론 범행에 비해서는 정말 턱없이 낮은 형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양형은 그 사회의 어떤 최종적인 합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미국은 200년씩 200 몇십 년 주는데 한국은 그거는 미국과 한국 사회의 질서나 체계가 다른 방식으로 맞아요.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조주빈 이전에 많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보통 1년 6개월을 찍어내듯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크웹에서 그거를 그래서 길을 쓰고 여기서 받고, 예를 들면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도 줬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의 양형을 하던 거를 40몇 년으로 늘렸다는 거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는데, 이것도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만, 그 혁명적인 변화는 저희 보도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범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 당시에 사회적 무브먼트 때문에 발생한 변화였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의 제도적으로 운이 좋았다? 약간 그 기회를 열었던 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여성이었고, 그 사건을 주무했던, 말하자면 제도 개선을 주무했던 TF 단장도 여성이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TF 비공개 간담회도 참석하고 했었었는데, 거기서 그 양형을 높인다는 거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법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문제인데, 그게 가능했던 그 당시 어떤 흐름은 이 사건을 말하자면 그때 이제 트위터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언급도 막 2위, 1위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조국 사태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 해가. 근데도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회 입법청은 1호 사건이에요. 이 엠번방 사건이. 그래서 그때 국회 이제 말하자면 법무부, 아까 법사위 막 보좌관들이 저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뭔데 1위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뭔데?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밑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의 양형을 그렇게 획기적으로 사실 늘린 거죠. 그리고 그 양형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수사기관이나 범죄 집단에서도 이게 엄청난 중죄야 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일이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회적인 흐름? 일단 분노가 너무 컸다. 우리들의 분노가 너무 컸고, 그걸 어쨌든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무브먼트라고 하셨는데,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근데 저는 이게 지속되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